글쓰기를 바꾸는 시간 글바시입니다. 이번 영상은 평범함을 수상작으로 만드는 독서감상문 실전 지도입니다. 본 영상은 올해 경남 독서엄마당 공모전 지역상 수상작으로서 평범한 글을 수상작으로 바꾼 실전 지도 방향을 분석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알게져 버린이라는 이 책은 내용이 단순하고 읽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디테일하게 자기 사고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빨개지다라고 흔히 이제 부끄러울 때 느끼는 그런 감정, 주인공이 안대가 벗겨졌을 때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창피했지만 진심으로 주인공이 부끄러워야 할 거짓된 행동, 그것을 감추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고 뜻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있죠. 주인공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주인공이 눈병이 다 나았는데도 주변에 관심을 받고 싶어서 계속 안대를 벗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을 짧게 쓰면서 자신의 반에 주인공 아이처럼 외로워 보이는 아이가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한 기억을 썼는데 책 이야기와 연관된 나의 경험으로 쓰고 있죠. 처음 부분에는 아이들이 이야기의 줄거리들을 흔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줄거리를 넣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독서감상문이라고 해서 줄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너의 생각을 독자한테 보여줄 때 너의 생각이 어떤 이야기에서 왔는가, 어떤 맥락에서 왔는가를 알려면 그 장면이나 그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쓰라는 겁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그 정도로만 줄거리를 쓰라고 하는 편이고요. 라에서는 외롭다라는 그 느낌에 대해서 라에 가면 관심 이런 키워드들 있는데 독서감상문을 쓸 때 책이 독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키워드들을 저는 찾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정보도 찾아보게 하고 나의 생각을 한번 써보게 합니다.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외로움 또는 관심, 뒤에 가면 진실함, 자유로움, 관계 생각하고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나는 외롭다는 것이 주인공이 거짓말을 했던 이유도 외로운 느낌 때문이었을 거다. 외롭다는 느낌은 자신이 생각할 때에 어떤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라에는 관심이라는 키워드를 보여줍니다. 주인공도 관심을 원하고 있다. 그런 거짓된 행동은 자기를 봐달라는 관심에서 비롯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안대 크기만한 관심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주인공이 안대를 실제로 이제 쓰고 나오기 때문에 비유를 해서 안대 크기만한 그런 작은 관심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관심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걸 비판할 수는 없다. 처음에 이 책을 한번 읽었을 때는 저런 관심 받아서 뭐 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자꾸 곱씹으니까 생각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학생의 어떤 자기 반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음 문단에 가면 관심과 관종을 비교를 하고 사전적으로 찾아본 거예요. 제가 지도를 할 때 관심이라는 게 뭘까? 뭔가 쓸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과 비슷한 관종이라는 말이 있더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네 생각과 정리를 해봐라. 주인공과 이 연관된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과 관종을 비교 대조하면서 두 가지 개념을 사전적인 의미를 빌려서 정리를 해두고 이 같은 기준으로 주인공의 행동은 관심 받으려고 한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거짓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바에 가면 진실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안대라는 이런 작은 세상을 진짜로 착각하면 안 된다.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는 덫이 되는 거다. 그래서 글을 쓰는 학생이 조금 공감하기 힘든 이유가 관심의 문제를 떠나서 진실함이 좀 부족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자유로움을 이야기에서 보면 주인공이 마지막에 안대를 벗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자기 눈에 안대가 일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스스로를 점점 가두고 있다는 것을 아마 어렴풋이 그 아이도 느낀 것 같다. 그 행동이 자신에게 자유로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타인에게 바라는 관심을 뛰어넘어서 스스로가 가장 진실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무기가 될 거다라는 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좀 더 성숙한 사고를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심사위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 비밀을 첫 번째는 책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찾고 읽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가 글을 쓸 때 일단 네 생각을 적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사고력이 약한 아이들은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아이디어가 빈 공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책에 대한 작가 인터뷰, 서평, 다른 독자의 리뷰 등 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서치를 하고 많이 읽어보는 것입니다. 생각하기가 싫고 사고력이 부족하다고 서치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많이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다양하면서도 깊이 접하면서 읽어보는 그 시간 자체가 자기 생각을 발화시키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책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공통 키워드를 발견해야 합니다. 정보들을 읽다 보면은 그 속에 포함된 키워드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 내용이 외로움, 진실함 또는 관계, 자유로움 등을 말하고 있는 거다 등의 책 내용이 의미하는 공통적인 핵심 키워드들을 책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보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해도 독서 감상문에 좋은 소재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독서 감상문 지도의 비밀 세 번째는 공통된 키워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고를 계약하는데 어떻게 나의 생각을 당장 만들 수가 있어?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거치고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발견했다면 세 번째는 이제 내 생각을 더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덧붙이기보다는 증폭시킨다 또는 내 개인적인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발견한 키워드에 대한 내 개인적인 경험. 이 영상에서 소개된 작품에서 보면 우리 반 친구 경험이 나오죠. 이렇게 대입을 하거나 키워드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고 쓰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3단계 팁은 단기적으로 독서 감상문을 쓰는 실전 기술입니다. 하지만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평소 성실한 독서와 꾸준히 사고하는 훈련이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또 독서 감상문을 쓰는 요소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에 다른 첨삭을 통해서 또 관련한 지도 요소들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된 경남 독서 앞마당 수상작의 무료 해설본 PDF 파일을 더 세밀하게 참고하셔서 글쓰기에 유익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받아가시고 자녀의 글쓰기에 직접 적용을 해보세요.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정보는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